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도 상승의 시그널을 보내는 섹터와 종목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시그널 포착하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간밤 미국 증시부터 우리나라 국내 증시까지 짚어보고요. 상승 시그널 보내는 종목들 잡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또 임상현 전문가님 모셔서는 상승 주체별, 매수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들 보내고 있는지 포착을 해보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도 실시간으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종목 고민 상담 받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와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차트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11시마다 오셔서 일일이 알려주시는 우리의 일일남 이무학 전문가님 바로 모셔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정말 많은 분들께서 힘들어하셨을 하루였습니다. 올해 들어서 최악의 하락폭, 코스닥이 거의 4%가량 빠졌죠. 오늘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오늘의 한 줄 시황평 어떻게 해주실까요? 네, 오늘 한 줄 시황평은 드디어 완성된 피벗의 퍼즐 이렇게 한 줄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연준의 피벗 기대감이 나오기 시작했던 게 저번 주 후반쯤이었는데 드디어 그 퍼즐이 완성됐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겠죠? 네, 맞습니다. 연초만 하더라도 국내 증시, 미국 증시 잠깐 화면을 보시면 나스닥 지수가 1월 달에 정말 강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1월 달에 대형주 쪽으로 순환매, 외국인들 한 3조 원 정도 하루도 안 빠지고 매수가 계속 들어오면서 정말 뜨거웠었던 연초 1월 달에 있었지요. 우리가 2월 달에 다시 또 3월 초에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참 사람이라는 동물 자체가 좀 망각의 동물이긴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만큼 또 빨리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1월 달에 상승도 금방 잊어버렸고요. 2월 하락, 또 3월 하락 속에서 또 어제 폭락 속에서 꺼져가는 희망의 불씨. 또 오늘 다시 또 되살려 주기도 하고요. 그죠? 매일매일 주식을 보고 있다 보니까 불과 2달 전 일도 아주 먼 이야기처럼 좀 들리는 말 그대로 좀 착시 현상들이 있긴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1월달 상승의 이유는 바로 파월 연준의장의 일이었죠. 디스인플레이션. 이 단어 하나가 저의 한 줄 시황처럼 파월의 디스인플레이션 이 한 단어 자체가 미증시의 상승을 일으켰었는데요. 2월 달에는 또 생각보다 잡히지 않는 물가. 그러니까 좀 연준 입장에서도 좀 뻘쭘해졌다는 거죠. 그죠?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라는 것을 자화자찬했던 거예요. 거봐. 내가 작년에 그렇게 욕 먹어가면서까지도 금리 인상을 해놨더니 거봐. 물가가 잡히지 않느냐 하면서 자신감을 내비쳤었는데 2월 달에 아시다시피 각종 지표들의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지표들로 연준에서 약간 좀 머쓱해진 상황. 근데 이런 것들, 피벗을 하긴 해야 되는데 조각 하나를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죠? 인플레라는 조각은 거의 다 완성이 된 것 같은데 2월달 지표를 보니까 뭔가 2% 부족하다. 저는 그 조각 하나를 이번 실리콘밸리뱅크 사태에서 찾아낸 게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게 내관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은 있지만 우리가 또 과거로 돌아가 보면 재작년 한 가을께 중국의 헝다 리스크, 중국 경제 자체는 부동산 시장에 기대는 것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전 세계에서 아마 제일 크지 않을까? 부동산 리스크가 한번 크게 터지면 중국 이 금융 시스템은 거의 마비될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부동산 재벌 헝다가 파산했음에도 중국 경제 내지는 전 세계 증시가 유야무야하면서 그냥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일본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에도
사태는 빠르게 진정될 수 있는 미국에서도 당국에서도 빠르게 진화해 나섰던 만큼 오히려 퍼즐이 완성된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계속 요 관점을 말씀 좀 드리고요. 이제 FOMC 회의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뭐 노무라 증권에서는 금리 인하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아무튼 금리 0.25bp 인상 가능성이 제일 크긴 하지만 0.5는 절대 못하는 거의 제로 수준에 가까운 이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제는 오히려 여러분들 어제 폭락은 뭐 어쩔 수 없던 불가항력이라 치지만 미국 증시 3월달 또 내지는 올해 이번 SVB 사태는 단기적으로는 좀 충격이 있었을지언정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좋은 호재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월의 키워드는 디스인플레이션이었고 2월은 물가가 키워드, 3월은 SVB 사태가 가장 핵심 이 단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또 이 SVB 사태를 뭐 헝다 리스크라든지 뭐 리먼 사태랑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헝다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사태와 비교를 했을 때 유야무야 흘러갔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다. 이런 의견을 보내주신 것 같은데 맞게 이해한 걸까요? 네, 그렇죠. 금융 시스템은 상당히 무섭습니다. 우리가 리먼 사태를 겪으면서 금융위기죠. 2008년도 정말 끔찍했었거든요. 그때 당시를 지났던 투자자들을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트라우마죠. 그죠? 그래서 가끔 이런 크레딧 리스크 이런 것들이 터질 때마다 시장은 뭐 깜짝깜짝 놀라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후유증이죠, 이게. 사고도 크게 당하면 거기에 따른 굉장한 좀 트라우마, 후유증에 시달리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 금융 리스크는 시장에 좀 직격탄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의 여파를 미칠지 또는 그 파장이 어디까지 이뤄질지는 뭐 솔직히 지금 상황에선 이 예측을 뭐 100%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느냐 안 돼 있느냐는 분명히 우리가 시장에서 트라우마도 교훈을 삼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사고가 한번 크게 나면 다시는 이제 그쪽으로 안 가든가,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뭐 안전운전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대비책을 많이 마련을 했어요. 금융위기 때 얼마나 많은 대비책을 마련을 해놨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예요? 정말 빛의 속도로 반응하는 미국, 굉장히 반응 속도가 빨랐다. 터지니까 그냥 주말에 막 그냥 돈 줄게, 예금 인출 다 해줄게. 진화에 굉장히 빠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도 그런 겁니다. 불이 뭐 작은 담뱃불에서 시작이 됐든 뭐 폭발로 시작이 됐든 꺼지는 속도는 어떻습니까? 이 불의 문제는 어디 진원지가 얼마만큼 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불이 얼마만큼 퍼지느냐 이게 문제죠, 그죠? 그래서 이 불씨가 얼마만큼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빨리 꺼버릴 수 있는 충분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소방 시스템이죠, 그죠? 그래서 뭐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계속 시장은 종목성 우리가 치열하게 가던 길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일주일간 핫했던 이 SVB 사태는 미국의 빠른 대응으로 일단락되는 모습이었고요. 우리는 그렇다면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금리 인하까지 말이 나오고는 있지만 가장 큰 가능성은 25bp 인상에 있는데요. 이후 향방까지 저희 방송 통해서 대응 전략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국내로 넘어오겠습니다. 일단 어제 정말 큰 폭의 하락으로 다소 무서워서 투매를 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오늘 대응장 전략 한번 잡아봐야겠죠? 네, 국내 증시 어제 외국인들 잠깐 회상하면 보시면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들 6천억, 코스닥 쪽에서 2천억 매도를 하면서 시장을 강하게 좀 몰아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매라는 게 항상 시장에는 어떻게 보면 증시 격언에 이런 격언이 있어요. 시장은 잔인하게 투매를 먹고 자라난다. 이 투매가 시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영양소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미수, 신용, 이런 레버리지 매매를 그렇게 저도 극구 만류를 함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이 빠른 수익을 원하는,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의 레버리지 매매는 항상 시장에 있고요, 존재하고요, 또 독이 됩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드리지만
미수신용은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주식은 뭐예요? 선물이나 옵션, 파생과는 틀리게 만기가 없잖아요. 상장 폐지당하지 않는 이상 주식은요. 만기 없는 콜옵션입니다. 그죠? 매수 쪽으로 사서 만기를 걱정할 필요 없이 끝까지 갖고 갈 수 있는 만기 없는 콜옵션입니다. 근데요. 그런 주식의 특장점, 만기가 없다는 특장점을 만기를 스스로 갖춰놓는 게 뭐예요? 미수를 쓰고 신용을 쓰면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미수 같은 거 3일 안에 갚아야 되는 스스로 손을 묶어버리는 가장 강한 무기를 오히려 버리고 맨손으로 싸우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 뭐 또 이런 투매들 3월 달에 투매들 만기 신용 반대 매매가 또 많이 나왔다고 해요. 하루 평균 뭐 300억, 500억 정도 반대 매매, 증권사 반대 매매로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다 개인들 피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 나왔던 투매도 만기 신용 미수 안 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또 다른 영양제, 그리고 만기 신용 쓴 사람들한테는 반대 매매라는 아주 또 아픈 또 상처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시장이 화랑장이든 약시장이든 그 어떤 장세에서도 스스로 자승자박, 스스로 만기에 갇히는 행동은 주식에서는 좀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번외적이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외국인들은 시장 순정형 투자자입니다. 그죠? 어제 리스크 나오니까 2천억 팔았다가 오늘 다시 1,400억 그냥 담잖아요. 그죠? 문제는 기관이죠. 기관 투자를 돈이 없어요. 그죠? 외국인 따라서 강하게는 파는데 다시 살 돈도 없고요. 다시 살 강단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시장 보면 외국인들이 2,100억 팔았는데요. 코스닥 4% 폭락할 때 가까이. 기관이 오히려 2,800억 팔았습니다. 정말 투매 유발자. 정말 기관 매매는 정말 마음에 안 들죠. 그죠? 코스피 쪽에서도 외국인들 어제 6천억 팔았지만 오늘 1,000억 다시 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도 시장은 오히려 시장에 순종하는 투자자, 오히려 외국인이다. 외국인 매수가 오늘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으니까 어제는 제가 말씀 좀 드렸죠. 거시적으로 이 악재는 신경 쓸 거 없지만 오늘은 매도가 너무 세다. 어제 외국인들 역사적인 외국인 선물 대량 매도 거의 2만 기약 이상 매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뭐 안 좋을지언정 중기적으로는 좋다. 오늘은 반대로 오늘은 종가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예상대로 아니요, 외국인 수급대로. 그래서 오늘 시장은 종목은 좀 편안하게 매매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오늘 시장은 특징적으로 막 주도 업종이 등장하는 장세는 아니에요. 보통 투매가 나온 다음 날은 종목이 똑같이 다 전 실적 주고 성장성은 뭐 대형 주고 중소형 주고 다 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투매가 나왔던 한 3, 4% 지수가 폭락이 나왔던 다음 날은 똑같이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손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누가 혼자 막 뛰어가는 게 아니라 손잡고 같이 갔다가 이제 반등이 이어진다. 뭐 주 후반 그때는 이제 주도주가 또 등장을 하겠죠, 그죠? 근데 오늘은 뭐 성에 안 찰 반등일 거예요. 아마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근데 어제 폭락을 일단 다시 좀 재정비하는 차원이니까요. 오늘 시장은 좀 침착하게 반등에 또 너무 내 거 이렇게 안 가지? 이렇게 대응하시면 또 헛발질할 수 있으니까 오늘 시장은 역시 어제 급락도 역시 좀 변동성 구간에서는 차분하게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같은 장은 저도 정말 이 매도에 손이 자꾸 가는 그런 장이었는데요. 하지만 시장은 투매를 먹고 자란다라는 이무학 전문가님 말씀 꼭 기억을 하시면서 신용 매수는 정말 어떤 장에서도 쓰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오늘 뭐 주도주는 없다라고 하셨지만은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종목들도 이슈 있는 종목들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 한번 포착하러 가볼게요. 오늘의 상승 시그널 어디서 나오고 있을까요? 네, 시장 좀 구석으로 파보겠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 종목, 지금 엠노가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간만에 보는 또 점상이죠. 상한가 출발해서 지금 상한가를 기록해 있는 점 모양의 상한가, 점상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삼성 SDS가 인수했네요. 삼성 SDS. 삼성그룹의 이제 SI, 시스템 통합 업체인데요. 엠노 구매 공급망 관리 업체 SRM 업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자, 참 그래요. 주가라는 게 누군가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재료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주가가 좀 올라가잖아요. 그죠? 올라갔다가 이제 재료가 터지면서 상한가. 그러니까 주식에 있어서 내부자 정보 거래는 무조건 불법입니다. 그죠? 정말 법정 구속까지 갈 수 있는 불법이긴 한데, 이 주가를 먼저 재료가 나오기 전에 올라갔던 거 보면, 이게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누군가 알고 있지 않는 이상. 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왜 가지 했었는데, 결국은, 정말 메머드급 호재가 나왔네요. 삼성 SDS가 지분을 인수해버렸습니다. 보통 삼성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들을 인수할 때, 최근에 레인보 로보틱스도 삼성이 지분 투자했을 때도 보시면 보통 삼성은 직접 인수를 안 합니다. 인수라는 것은 최대주주 지분을 그냥 나한테 팔어. 넌 가 이제. 이거거든요. 그죠? 근데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보통 BW 전환사채, 시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어오거든요. 내가 돈을 태워줄게. 이렇게 해서 지분 투자 2대 주주로 보통 올라서는데 엠노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네요. 직접 엠노 대주주 지분을 그냥 다 사가버렸습니다. 최대 주주의 등극을 그냥 해버리면서 주가가 상한가에 가는 흐름들. 오늘 상한가도 만약에 상한가 풀린다면 풀릴 일도 없겠지만 이런 거는 무조건 한번 따라 붙어볼 만해요. 상따라 그러죠. 상한가 따라잡기. 그만큼 굉장한 호재입니다. 뭐 내일도 추가 상승 또 상한가 갈 수 있을 정도로 삼성이 직접 인수를 했다. 2대 주주 지분 태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엠노 삼성 SDS 메머드급 호재 정말 로또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특징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산화알미늄이 주가가 오늘 굉장히 강합니다. 알미늄 갑자기 뭐죠? 네, 이게 알미늄과 관련해서 주가가 가는 게 아니고 일단은 국내 1, 2, 3위 업체가 있습니다. 1위는 DI 동일 주가가 잘 가죠. 2위가 사마 알미늄. 뭐가 1위고 뭐가 1위, 어디가 1, 2위일까요? 무슨 제품일까요? 네, 바로 이제 이 2차 전지 양극 박을 만드는 업체들입니다. DI 동일이 시장 점유율 1위고 사마 알미늄이 2위. 3위가 이제 롯데 알미늄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롯데 알미늄이 승인되지도 않은 양극박 제품을 납품하다가 걸렸어요. 야, 이거 승인받지도 않았는데 이거 납품해 왔어? 이제 네 거 못 받겠다. 그러니까 이 삼강구도에서 이제 경쟁사가 하나가 떨어져 나간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또 웬떡이야. 그죠? 그래서 삼알미늄이 이제 주가가 DI 동일이 대장주로 주가가 미리 올라갔었고요. 바닥에서 14,000원에서 한 2배 올랐잖아요. DI 동일인데 시간으로 올라간 거고 삼알미늄은 주가가 누워 있다가 이제 시간보다는 가격으로 이제 수직으로 로켓포를 발사하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사의 논리, 너의 불행은 나의 행복 그러면서 주가가 좀 급등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상승 연속성을 보자면 뭐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업계 1위가 무너진 게 아니고 업계 3위가 노이즈가 발생하기 때문에 업계 1, 2위가 기존 파일을 날아갔는다라는 건 약간 좀 임팩트가 좀 덜하죠. 그죠? 1위가 무너졌을 때 3위는 굉장한 수혜가 될 수 있지만 3위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1, 2위는 그죠? 나눠갖는 파이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정도 상승이면 삼화알미늄도 DI 동일도 롯데 알미늄의 악재는 이 정도 주가의 반응 속도였다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금양그린파워입니다. 금양그린파워 최근 상장 주식이죠, 그죠? 금양과는 상관없지만 네,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입니다.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죠? 일단 신규 상장주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이 여전히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러한 흐름들이 저는 뭐 이거 사자 말자, 신재생 에너지 보자 말자라는 논리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시장 심리, 그죠? 신규 상장주들 작년에 어땠어요? 다 작살났죠, 그죠? 근데 올해 연초부터 가장 많이 오른 종목 꿈비, 영유아와 관련해서 영유아 전문 가구 업체인데 저출산 테마를 타버렸어요, 그죠?
저출산 테마를 타면서 주가가 5,000원에 상장한 5,000원 공모 가운데 지금 5배 이상 올라왔습니다. 꿈비 이런 종목 그리고 최근 상장한 금양그린파워의 이런 또 상승 랠리 이런 거 봤을 때는 시장의 분위기가 심리가 괜찮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모멘텀 뭐 이런 것보다는 시장의 심리 지표, 시장의 심리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로 보시면 되니까요. 뭐 일단 좋다, 시장의 심리 괜찮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S 인수 이슈가 있는 엠로부터 테마를 읽어볼 수 있는 사마 알미늄, 마지막으로 이 신규 상장주 대표격으로 금양그린파워까지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어제 하락장 속에서는 물론 이 하한가 가는 이 종목들도 많았지만 오늘같이 장이 좋을 때에도 그 하한가를 딛고 못 일어나는 종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하락 시그널 어느 종목들에 좀 켜지고 있을까요? 네, 간단히 보겠습니다. 뭐 디딤, ENF 주가 하한가 기록해 있죠. 역시 동전주죠, 그죠? 3월달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3월 마지막 날까지 제가 동전주 하한가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투자를 좀 조심하자는 측면에서 계속 이런 종목들 이 시간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간단히나마 어제도 하한가였어요. 추가적으로 이틀 만에 그냥 반토막 나버리는 하한가. 그리고 노블, MB 어떻습니까? 이 종목도 역시 동전주죠. 꼭 하한가를 간다고 낙폭이 순식간에 커지는 건 아닙니다. 2,000원에서 지금 500원 됐습니다. 보름 만에 4분의 1 토막 났죠. 그죠? 그래서 이런 그 동전주들의 이 흐름들 다시 한번 3월달 조심하자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한가에 직행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 있는 종목들, 특히나 동전주들 조심하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리뷰 종목들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요. 에코플라스틱 어제 이어서 오늘도 차트 분석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에코플라스틱 차트가 보면 말해주지 않나요? 나 좀 보내주세요. 이 저점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기업이라는 것은 고점은 이렇게 시장한테 두들겨 맞기도 하고요. 그죠? 시장한테 두들겨 맞은 고점. 이때부터 장이 폭락했잖아요. 그죠? 어제도 올라가다가 시장에 또 두들겨 맞았죠. 그죠? 고점은 이렇게 시장이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근데 저점은, 시장이 만드는 저점은 없죠. 그죠? 투매도 받아내고요. 그죠? 투매도 또 받아내고, 이런 식으로, 주가의 방어선이 굉장히 잘 구축되어 있는 종목, 5일선을 타고 가는 종목,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모멘텀의 이유가 소멸성 재료, 뭔가 오늘 뭐 또 어디서 뭐 했대, 누가 뭐 했대, 뭐 이런 카더라 통신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적 발표를 하는 시점부터 주가가 올라갔었던 재료이기 때문에 실적은 거짓말하지 않죠, 그죠? 팩트로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시세는 쉽사리 꺼지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주가가 저점이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다가 이렇게 뭐 오늘 이렇게 당장 갈지 아니면 계단식으로 또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시장이 밀어냈었던 측면 억울하잖아요. 가야 되는 자리는 한 요쯤 되는 것 같은데 지수 때문에 계속 못 갔었던 이 억울함 저는 시장이 일단은 문을 열어줬으니까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4,700원까지는 뭐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뭐 당장 오늘도 뭐 충분히 가능성 열어두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전략, 가격 전략은 뭐 노란 톡방에서 계속 에코플라스틱에 대한 리뷰는 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양봉을 만들러 가는 초입 구간이 아니냐라는 의견 주셨고요. 4,700원까지는 열려 있다라는 의견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제 오늘 오후장에서 어떤 시그널을 포착해 볼지 오늘의 공략주들도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세아베스틸 지주를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매지온 주가를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가격대가 굉장히 좀 강한 상승을 일으키기 전에 21선 눌림목, 그죠? 여기서 21선에 딱 되는 구간에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렸죠.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 하시는 분들은 야, 이거 그냥 서비스다. 공짜 종목이다. 그죠? 여기서 그 다음 눌림목 잡고 주가가 21,000원까지 약 한 30%, 40% 가까이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이 장에서, 이 하락장에서요, 그죠? 자, 트라베스 지수도 어때요? 지금 21선, 지금 눌림목 다시 한번 만들어주고 있죠, 그죠? 20선 눌림목. 특히나 트라베스 지수 같은 경우는 이 세아 특수강이라는 자회사가 있는데요. 세아 특수강 자회사가 스페이스X, 머스크죠. 테슬라 머스크와 스페이스X와 공급 계약 체결 좀 썰이 돌고 있어요. 말 그대로 아직은 미확인된 정보. 그러니까 회사에서 조회 공시를 요구를 했는데요. 진짜야? 왜냐하면 주가가 여기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거래소에서는 조회 공시를 요구를 합니다. 자, 주가가 상한가 가고 변동성이 커지는데 스타베스틸 진짜야? 확인해줘. 기업에서 보통은 사실 무근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모르겠는데요. 근데 어떤 식으로 발표를 했냐면 확정된 바 없음. 만약에 왜냐면 이게 사실 무근이라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진짜 기면 불성실 공시 법인이 됩니다. 거짓말했기 때문에 벌점을 맞고 그러니까 벌점 1년 2회 이상 시 정말 상장 폐지까지 될 수 있는 옐로 카드를 받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보통 조회 공시는 이렇게 좀 두리뭉실하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스타베스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X와 공급 계약 몰라, 확인해 줄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을 슬쩍 내비쳐놨어요. 그러면 되든 말든 뭐 그건 나중 문제고요. 주가의 불씨는 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이런 주가의 불씨 21선의 눌림목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잡아보는 거죠. 불길이 활활 탈 때 막 고점에서 들어가기는 좀 부담이잖아요. 이렇게 또 불이 남아있을 때 아직 온기가 남아있을 때 슬쩍 또 발을 담아보는 전략도 좋다. 그래서 저는 세아베스틸 다시 한번 눌림목 구간 차트 우량주 또 재료 스페이스X 관련주로 오늘 다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아베스틸 지주 21선의 눌림목에서 한번 공략해보자라는 전략 주셨는데 좀 더 자세한 이 대응 전략들은 노란톡방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오늘 말씀 주신 이무학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시장 대응 전략 또 종목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요.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이무학 전문가님과 좀 더 많은 얘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종목들을 발굴해보는 시간, 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까지 진행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빠르게 리뷰부터 단도직입적으로 해보고 싶은 게 오늘 좀 급등 나온 종목들 중에 저희가 공략주들이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예. 제이오 같은 경우에 지금 20%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SPG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3% 순항 중이거든요. 두 가지 종목 어느 정도에서 수익 실현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은 제이오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오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현재 나노 신소재가 급등했기 때문에 CNT 도전제로서의 어떤 기업에 대해서 신규 상장이기 때문에 시세가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았을 거다 하는 관점에서 제시를 좀 했던 기업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오늘 한번 크게 최근에 상승했다가 조정을 보여줄 때 이 음봉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근데 장이 안 좋아서 좀 추가적으로 빠졌지만은 급등락 뒤에 오늘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이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제이오 같은 경우는 현재 실질적으로 보면은 신규 상장 뒤에 시세가 크게 이제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견조한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5일선을 좀 탔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이 부분들이 이제 신고가가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최근의 흐름 이 구간이 탄생 파동으로 진행이 되면서 N자형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아직 양극재 위주로 이제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숨어 있는
또는 CNT 도전제, 그다음에 양극재, 음극재 관련된 성능 개선을 위한 신기술, 첨가제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아래 노란톡 오셔서 많은 어떤 종목군들 발굴하시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이오 한번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한번 자 봐야 될 부분들은 현재 SPG라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되죠. SPG라는 종목이 한 1월 9일 날, 그러니까 지금 1월 9일 날 좀 이야기를 좀 했던 거고요. 요거 부분들은 현재 기업 일반적인 모터, 기어 감속기 관련된 부분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로봇에서도 적용이 좀 되죠. 그래서 SBB 테크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SPG도 이런 연동된 흐름에서 크게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보면은 제가 이제 이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날 1월 9일 날 이야기했는데 그 뒤로 나서 힘이 계속 없다가 최근에 급등을 좀 해주고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대기업의 어떤 그 M&A 타켓이 현재 그 감속기 쪽으로 이제 부상이 되고 있고 실제 모터에 대한 핵심들 현재 로봇에 대한 핵심들은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한 것이 이제 감속기이기 때문에 감속기 종목에 대한 성장성은 2차 전지처럼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술력이 있는 종목군들 이제 고를 필요가 있고 또 후발주도 고를 필요가 있는데 뭐 자세한 부분들은 노란톡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제이오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 포착을 해주셨고요. SPG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감속기 쪽의 성장성을 좀 눈여겨보신다면 공략해봄직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대응 전략 궁금하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노란톡방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 되겠고요. 입장 코드 1500번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외국인과 기관 또 차트상의 시그널 어디에 켜지고 있는지 종목들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수급 시그널 포착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 포스코 케미칼에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급등 이후에 좀 일주일가량 조정을 받아왔고 오늘은 2.5%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이 조정 거치면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 주셨었거든요. 관련한 차트 분석 그리고 이 기업 설명을 한번 다시 본다라고 한다면 양극재와 음극재를 수직 계열화했다라는 이런 기업 설명을 봤는데 사실 저 같은 이 문과생들은 양극재, 음극재가 뭔지도 참 어려워요. 사실 좀 부끄럽긴 한데 이런 부분들까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러면은 먼저 현재 그 2차 전지 전혀 모르잖아요. 구조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릅니다. 좀 뜯어보고 싶어요. 예. 오늘도 한번 뜯어볼까요? 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양극재, 음극재 하면은 원통용으로 생각하면 우리 일반 건전지 있잖아요. 건전지에 약간 비슷하다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외곽에 이제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곽 케이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는데 플러스가 되는 것은 양극이고 마이너스의 주머니로 된 것은 음극입니다. 근데 양극계의 어떤 그 현재 전극은 뭐 어디가 있냐면 빨간색 막대의 그래프가 양극재 전극인데 일반적으로 양극재는 알루미늄 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알루미늄 생산하는 업체 요거 있죠. 그래서 전극을 해야 되니까 빨간 막대기가 현재 양극 이제 부분들의 그 알루미늄 박 전지 역할을 하고 파란색 막대기 부분들이 음극이고 음극에 대한 어떤 그 현재 전극을 구리박으로 만듭니다. 얇은 구리박 네. 이런 부분을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양극에 해당이 되는 어떤 그 물질이 양극 활 물질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 음극을 채워주는 부분들이 음극 활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운데가 이렇게 나눠졌는데 이게 분리막입니다. 분리막. 네. 분리막이고 이렇게 좀 되는데 그러면은 리튬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양극재를 채우는 물질이 우리가 알고 있는 리튬이라든가 알루미늄이라든가 코발트 이런 부분들을 양극 물질이고 양극재 생산하는 업체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그다음 음극은 보통 흑연 같은 경우를 좀 생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양극재 위주로 많이 업체가 좀 생산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말하는 리튬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안에 그 리튬이 플러스가 됐다 마이너스가 됐다 이런 가운데 그 칸막이가 되는 거는 그 분리막을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면서 충전과 방전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면은 현재 양극이 있고 음극이 있고 네. 그러니까 양극에는 양극 활물질 그다음에 양극판이 있고 그다음에 알루미늄으로 구성이 돼 있고 요거는 음극 활물질이 있고 음극이 있는데 음극에 대한 전지는 현재 구리로 돼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된다. 그리고 가운데를 채워 넣는 것은 이제 전해질 물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뭐 양극재라고 한다면 제가 입은 빨간 옷, 또 예. 임상현 전문가님 빨간 넥타이 이런 것들이고 일단은 양극재, 음극재까지는 알겠는데 이거를 예. 수직 계열화한 게 어쨌든 포스코 케미칼의 주요 산업 내용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포스코 케미칼이 어떤 강점이 있는지 예. 이걸 좀 연결을 시켜볼까요? 예, 일단 다음에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네, 이제 2차 전지에서요. 전지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활물질 중에 나중에 기술로 가면은 도전제다, 또 바인더다 이런 역할을 이런 어떤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음극 활물질, 양극 활물질이 있고 이걸 전기가 잘 통하게 하는 것이 도전제가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바인더는 현재 음극에 잘 접착하도록 거죠. 접착하도록 하는 게 이제 바인더, 이제 본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다음 어떤 그림, 그러니까 현재 어떻게 이제 실물이 됐느냐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야기했던 양극재죠. 그 양극재 어떤 알루미늄 박에다가 위에 물질을 바인더로 덮어온 것이 양극. 그다음에 요거는 구리에다가 음극 물질, 흑연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음극. 그다음에 가운데는 전해 물 같은 통이고 가운데는 분리막이다. 이걸 여러 개 접혀가지고 만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둘둘 말면 여러 개 접혀서 현재 이제 이렇게 둘둘 말면은 이게 이제 원통형이 되는 거고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사각으로 포장하면은 사각형이 되고 네. 이렇게 좀 되는 겁니다. 약간은 구조를 받고 이거는 이제 실물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말씀이시고 이거를 네. 이제 또 어떻게 활용을 예. 할 수가 있을까요? 예, 그래서 먼저 이제 포스코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는 그래서 현재 양극재 물질이 있고 이제 음극재 물질인데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수직 계열화를 다 했습니다. 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양극재 원료는 니켈, 리튬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원료가 있고 원재료가 있고 이걸 가공하는 부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니켈, 뭐 코발트, 뭐 이제 알루미늄을 이렇게 양극 활물질을 섞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제조 과정을 보면서 최종까지 만드는 어떤 수직 계열을 만들어주고 있고 흑연, 음극재 물질 흑연도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인조 흑연, 그 다음에 천연 흑연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이런 그 제조 공정을 완벽하게 다 하고 있다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수직 계열화를 완성을 좀 했기 때문에 포스코가 원래 철광부터 해서 철광 원석을 캐서 현재 현재 철광을 만들듯이 마찬가지 현재 2차 전지도 이제 원광석을 해서 2차 전지까지 만드는 그 과정들이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은 현재 포스코 케미칼은 시세가 이제 크게 나지는 않았습니다. 꾸준하게 이제 지난 과거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전체 이제 상승과 조정 그다음에 정고점 돌파 완착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익이 상당히 낮은 종목군 중에 하나다. 왜 이익이 낮았냐면은 그동안에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왔고 그다음에 LNF나 뭐 에코프로의 비밀은 갑자기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이격 때문에 현재 포스코 케미칼이 힘이 없어 보이지만은 전체적으로 현재 포스코 케미칼도 이제 상승 탄력을 좀 기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임상현 전문가님의 깨알 3분 과학부터 차트 분석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은 지금 현재 CS 베어링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CS 베어링 많은 분들께서 풍력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그런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5.98% 상승했는데 어제 그만큼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뭐 음봉을 채웠다 이 정도로 보여지거든요. 차트 분석까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예, 먼저 이제 CS 베어링, 이제 풍력 관련된 이제 CS 베어링, 이제 베어링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약간 현재 베어링도 약간, 어려워요. 예, 베어링도 어렵죠. 네. 잠깐 그래서 다시 한번 뜯어볼게요. 이제 풍력 발전기를 선풍기라고 비유하시면 돼요. 선풍기, 네, 그죠? 쉽네요. 선풍기 날개가 블레이드. 그렇죠. 그 선풍기 옆에 몸통을 너클 이렇게 여기 보시면 너클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주로 이제 CS 베어링에서 하는 거 베어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요거 보시면은 그 반지 같이 생긴 거 있죠. 네. 이게 이제 베어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날개하고 축하고 연결할 때 끼워 넣는 현재 이게 이제 베어링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선풍기 몸통하고 다리 네. 요걸 이렇게 회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베어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요거 두 개를 전문으로 생산한 기업이다. 연결시켜주는 게 베어링이다 그러죠. 이런 거죠. 예. 연결시키는 베어링이고 자전거를 보시면은 이렇게 바퀴하고 안에 이렇게 베어링이 있죠. 네. 그게 이제 그거 비슷한 것이 이제 베어링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력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이제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CS 윈드 그룹, CS는 실제적으로 미국의 GE 그룹의 네. 제너럴 일렉트릭의 어떤 100%의 생산 납품을 하고 있고 또 생산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원자재법 관련된 인플레이션 어떤 수혜주로서 굉장히 부상이 될 수 있고 원가 경쟁력에서도 베트남 현지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상당히 좋은 업체다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현재 CS 잠시만요.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차트 부분들이 지금 이제 정배열로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과 조정, 그러죠. 현재 저항인데 이걸 돌파하고 안착했다. 그래서 보통 단기적으로는 일주일 정도가 되면은 눌림목이 되고 그다음에 21선이면은 현재 안전적인 어떤 매수 시점이 계속해서 찾아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CS 베어링, CS 윈드 이런 종목과 두 가지 다 종목이 비슷하기 때문에 상당히 흐름이 좋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베어링에 대한 설명부터 차트까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차트상의 시그널 잡아보러 갈게요. 자, 오늘의 차트 수급 시그널은요. 대주전자 재료에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고사양 배터리 핵심 실리콘 음극재인데 저희가 음극재는 공부를 했잖아요. 차트도 한번 보시게 되면 오늘은 3.1%가량 상승이 나와주고 있지만 저는 사실 차트 시그널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일정 부분 지지 라인을 이탈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제 관점이랑 전문가님 관점이랑 아마 다르지 않을까요? 예. 일단 대주전자의 재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좀 전에 이제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현재 양극재가 있고 음극재가 있는데 음극재는 흑연이 있습니다. 근데 흑연의 성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여기다 첨가를 뭐 하냐면은 현재 그 실리콘을 첨가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능이 훨씬 더 개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리콘 음극재가 대세로 작용이 되고 있다. 그러면은 실리콘 음극재가 있으면은 실리콘 양극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지만 실리콘 양극재는 없습니다. 근데 실리콘 음극재가 이제 흑연에 대한 부분들을 성능을 첨가제로서 어떤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이 시켜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성능 개선에 효과가 있고 또 이게 상용화가 최초로 시도한 업체가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 공상 증설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성장성들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1차 전지의 어떤 성장률보다 거의 2배 이상 높은 부분들이 현재 도전제나 이런 그 첨가제
실리콘 응급제 이런 종목군들을 잘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대주전자재료의 차트는 차트적으로는 뭐 현재 보시면은 살짝 망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61선이 이렇게 우상향이 되고 있고 21선이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났고 여기서 눌림목 지지받고 이렇게 이제 터닝을 좀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가는 반대로 현재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안 좋아서 현재 상승해주다가 쌍봉해주다가 무너졌지만은 다시 한번 횡보하다가 21선을 다시 한번 재돌파하는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정비를 타고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 큰 흐름으로 보면은 이게 2단 상승, 1단 조정 이렇게 좀 됩니다. 그래서 큰 움직임으로 작게는 추세 이탈이 됐지만 큰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3파동을 준비하는 업체다. 그래서 3파동을 하려면은 성장성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좋아야 되죠. 그래서 전혀 시세가 나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주전자재료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주전자 재료 차트 분석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좀 더 자세한 대응 전략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오늘의 시그널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무래도 2차 전지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늘 방송 달려왔는데요. 종목 상담 빠르게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자와 전화 통해서 종목 고민 받고 있고요. 오늘은 한 분 정도 빠르게 AS 해드릴게요. 3999번님께서 영보화학을 4,950원에 비중이 꽤 크십니다. 80% 담고 계시고 가격 을 보더라도 꽤나 오랜 기간 보유 중이신 것 같은데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난주 줄곧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대응 전략을 지금 시점에서 잡아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일단 뭐 영보화학 같은 경우는 뭐 실제적으로 이제 화학 관련된 뭐 그런 뭐 소재 생산 관련된 부분인데 보통 뭐 화학 관련된 소재 생산에서 이제 탄력성이 기대하려면은 2차 전지나 이쪽 그 신기술주 이쪽을 또 원재료를 생산하는 업체 이쪽으로 기술을 더해야 되는데 영보화학은 아직까지는 뭐 그런 특별한 약간 움직임이 좀 없기 때문에 답답한 박스권 흐름들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950원에 80% 대단합니다. 일단은 뭐 기업을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일단은 그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박스권이죠. 박스권 저점이 약간 높아지는 부분들. 최근에 원래는 최근 안점이 이 상황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여 위에서는 일단 반등을 했다는 점에서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선. 이거는 약간 긍정적인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 이걸 똑같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이렇게 그어 봅니다. 그래서 장이 좋아지면은 당장 이렇게 위 상단까지 간다는 뜻은 아니고 장이 좋아지면은 내려올 때가 지금 한 달 반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변곡점이나 때는 올라올 때는 최소 한 달 반에서 2달 이렇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가가 지금 4,900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이제 상단까지 가더라도 4,330원 정도밖에는 현재 가기는 힘들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때 정도는 매도를 좀 하시는 전략들 약간 필요해 보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주봉이나 월봉 차트로 보면은 바닥권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바닥권에 있는 부분들은 맞는데 바닥권에 있다 해서 다 이렇게 급하게 상승하고 다 반등하는 것이 아니라 또 반등하는 어떤 폭 반등하는 순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장성이 높은 종목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종목 어느 정도만 올라오면은 약간 뭐 종목 교체를 바라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4,33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저점을 이은 라인 부근에 와 있고 고점을 이은 라인에서 일정 부분은 마디매매 전략 필요해 보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종목 상담 한 번밖에 진행을 못 해드렸지만은 평소에는 좀 더 많이 해드리고 있거든요. 저희 전화와 문자 또 노란톡방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보내주시면 이렇게 또 차트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임상현 전문가님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요.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 코드 1500번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 방법이 조금 어려우시다면 문자 샵 0082번으로 임상현 남겨주시면 저희가 입장 안내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까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조언일 뿐 이 수익률과 가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